우리에겐 과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숨은 영웅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 내 연구자들을 연속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국내의 친환경 에너지, 수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주인공인데요. 액화수소 기술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생소하지만 수소 경제의 인프라로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액화수소 기술을 개발한 수소연구의 대가 김서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최근 생산한 대형 탱크를 확인하는 직원들의 모습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탱크를 제조하는 기술은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 찍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찍으면 안 됩니다. 예. 왜요? 이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예. 요즘은 제품의 성능 테스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수출할 액화수소 탱크인데 일단 수출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국내 1세대 액화수소 전문가 김서영 박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는 현재 고압기체 가스로 운송되고 있는데요.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김서영 박사팀이 생산하는 액화수소는 이 수소를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었습니다. 영하 253도까지 이제 온도를 낮춰야만 이제 수소가 이제 액체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하 253도까지 낮추는 어떤 냉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냉각 기술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세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액체로 사용하려면 수소를 냉각해주는 액화기가 필요한데요. 상온의 기체를 여러 차례 냉각을 거쳐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로 만드는 기술.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한 곳입니다. 김서영 박사팀은 2015년에 개발한 이 기술로 미국 극조원 학교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는데요. 일단 수소의 밀도가 굉장히 낮은데 액화를 하게 되면 그 밀도가 한 800배 정도 이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밀도로 안전하게 운송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만들어진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 LNG로 들여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의 인프라로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가스를 액체로 바꾸면 더 많은 수소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 탱크의 부피와 무게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는 수소연료를 싣고 옮길 때 운송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소는 드넓은 부지가 필요한데요. 역시 액화수소 충전소로 변경한다면 차량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히 충전소를 만들 수 있죠. 현재는 액화수소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다양한 응용 방향을 모색 중인데요. 그런데 김서영 박사가 손에 들고 있는 물체가 눈에 띕니다. 주유기 같이 생겼는데 뭔가요? 이거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수소차 충전할 때 필요한 충전건이고요. 지금 전국에 한 100군데 수소 충전소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서영 박사는 충전소의 부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액화수소를 싣고 다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싣고 다니는 양이 우리나라 지상 충전소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싣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액화수소 방식으로는 이렇게 작은 트럭에 다 올릴 수가 있죠.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가 환영받는 시장은 건설기계 분야입니다. 공사 현장으로 충전소가 찾아올 수 있기에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액화수소 기술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60년, 70년 전부터 액화수소로 로켓을 쏘았고요. 그러한 이제 우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익숙화되어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극소수의 우주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는 액화수소 기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쉽게 공유되지 않아 순수 독자 개발한 성과인데요. 김소영 박사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활용처를 찾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는 수소 탱크 개발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주로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만큼 무게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렇게 큰데도 2kg밖에 안 돼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연구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게 보안 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연구소장의 감독하에 특별히 탐방 기회를 얻은 제작팀. 네, 이 탱크는 큰 탱크의 특수판입니다. 예, 모빌티용으로 쓰는 대상 탱크로서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용되는 탱크가 탱크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수많은 소형 탱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없이 진행한 연구 개발의 흔적입니다. 액화수소를 잘 보관하는 것이 탱크 제조의 핵심. 탱크통을 이중으로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네,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외통은 바로 외부 공기 30도씨가 유지되고 내통에는 영하 253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연구를 해서 그 중간 공간을 10의 마이너스 5성토의 극진공으로 유지하고 또한 단열 소재를 적용해서 상온에서도 영하 253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온 효과는 얼마나 가요, 기간이? 네, 일반 가정에서 그 진공 마법병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은 하루 정도가 가게 되면은 유지가 되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여기에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를 넣게 되면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저장 탱크의 성능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했던 것은 안전이었는데요. 김소영 박사는 가혹한 환경에서 끊임없는 안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100m 상공에서 액화수소 탱크를 떨어뜨리는 낙하 시험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액화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저희가 액화수소 탱크를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곳에 시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초기에 이제 고객들이 액화수소 탱크가 떨어지면 뭐 추락하면 터지지 않느냐 뭐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인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 수소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서 탱크가 터진다고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뭐 자연 발화하거나 그러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동영상을 직접 만든 거고요. 신뢰는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지금까지도 그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완전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럼 어떤 작업이에요, 사장님? 네, 지금 성능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버홀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선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만들면 끝 아니에요? 어쨌거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계속 작동 부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고장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만 시간 또는 2만 시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구와 유지 보수 부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는 60명까지도 인력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엔 미국 에어택시 개발사의 초경량 액화수소 탱크와 충전기를 납품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액화수소 기술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죠. 현재 저희가 만드는 액화수소 탱크와 액화기 같은 것들은 국내 고객들은 뭐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은 법규에 문제가 없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쪽으로 지금 시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매출의 90% 이상이 다 해외 고객입니다. 액화수소와 관련한 제반 기술로 벌써 국내외 특허가 40여 건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수소 경제 확립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바빠지고 있다는 연구소. 외압으로 해가지고 20바 정도로 걸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집중하는 것은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하지 않는데 저 탱크 한번 저 드론에 한번 장착할 수 있나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고압 기체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아 비행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장점 때문에 이동 수단에 적용하겠다는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네, 소장님 지금 이걸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보기에는 일단 밸런스가 굉장히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우리 연구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소 드론을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면 수소 드론만 파는 게 아니고 수소 드론으로 산불 감시를 해주고 수소 드론으로 산업의 어떤 시설물 안전 진단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소도 단순 판매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를 활용한 직접 고객 충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회사를 찾은 김서영 박사. 주중에 업무가 바빠 차마 확인하지 못한 택배를 뜯어봅니다. 엄청 중요한 물건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또 사면 되니까. 이중 포장을 벗긴 끝에 나온 내용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인데요. 네, 레고 뭐 잘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는 일상. 그에게 블럭 조립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소소한 취미라네요. 뭐 가끔 하는 취미죠. 근데 집에 또 이만큼 더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뭐 예전부터 조금씩 수십 년 됐죠. 개인 사무실엔 그동안 조립했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기계공학자로서 결과물이 완성됐을 때의 보람을 즐긴답니다. 몇 년간은 아닌데 뭐 안 만들 때는 한 1년 안 만들죠. 근데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한 휴가 때 하루에 10시간씩 만들죠. 그 밖에도 김서영 박사의 사무실에는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 전시돼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패와 표창장들인데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발자취입니다. 제가 정부출연연구소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사실 96년도에 저와 그 당시에 제 보스인 그 강병화 지금 현재 국민대 교수님이신데요. 같이 그렇게 액화수소 저장 기술, 액화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것이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저희가 수소 액화 및 저장 기술 개발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기술력의 바탕이 됐던 것은 20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인고의 시간이었는데요. 언제나 그는 공학의 최종 완성은 상용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연구하고 만든 제품이 누군가는 써줬으면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설계하고 만들었던 제품이 중소기업이나 어떤 이런 곳에 전달이 되면 좀 사용하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상업적으로 또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강원도 강릉시. 오늘은 수소 드론의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요. 테스트 시간이 다가올수록 직원들은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꽤나 복잡해 보이네요. 근데 드론만 하나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배터리 드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를 담은 수소 탱크, 그리고 그에 따른 부속품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늘 시험할 드론은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기체와 달리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체인데요. 그래서 그에 맞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옮기려면 장난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부품이 워낙 크고 좀 재료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소형화, 모듈화를 해가지고 일반 고객들도 한 가방에 한 손으로 들 수 있게끔 컴팩트하게 지금 모듈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이 기체에다가 좀 앞으로 좀 더 가볍고 컴팩트하게 개발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론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행에 필요한 필수 부품들을 장착하는 과정이죠. 지금 넣는 건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랑 연료전지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는 순간적인 파워를 내기가 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파워가 필요한 그 이륙이나 아니면 급하게 기동할 경우는 그 순간적인 출력이 좋은 배터리의 파워를 조금 보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장거리 통신에 보다 유리한 LTE를 사용해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비행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RF로 LTE 모듈로 지금 교체가 된 건가요? 비행 시간, 비행 거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신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꽁꽁 보관해둔 드론의 심장, 수소 연료 전지를 꺼냅니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지 상태로 습기를 보존을 하고 있고요. 얘가 연료 스펙이에요, 스펙? 네, 그렇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약 1800와트 정도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좀 장착이 그래도 원터치 형태로 개선이 돼가지고 기존보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 끝에 불편한 부분을 반복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야외 시험장으로 향할 시간. 오실 때 물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다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아니, 또 누구 더 오세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한번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연속으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뜨거운 태양을 받고 있으면은 좀 목도 마르고 하다 보니까 비행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물을 별도로 챙겨갑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파워팩으로 드론 비행에 성공한 이후 지난 2018년엔 액화수소 연료 기반 드론으로 최장 5시간까지 비행에 성공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장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기술력은 이미 갖췄지만 이번 비행의 목적은 비행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테스트입니다. 네, 기체 이상 없습니다. 기체 전원 켜겠습니다. 기체 전원 켰습니다. 예, 버튼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열겠습니다.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드론. 오늘 수소 드론 시험은 장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전압 안정화됐습니다. 예, 비행 중 전압 이상 없습니다. 원활한 전원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 하시면서도 카메라 안 보시는 거예요? 네, 눈에 뗄 수가 없습니다. 비행 시험은 안전을 위해 조종자와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의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진행됩니다. 실험 내내 조종자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드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종자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자는 앉아 있으면은 조금 그런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파일럿들은 기체 비행할 때는 반드시 서서 합니다. 현재 최대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산업용 드론을 대체한다면 교량의 안전 진단, 송전선 검사, 산불 감시 등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응용 분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 드론은 이제 더 많은 거리를 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사라져가지고요.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이나 이렇게 외딴 곳에 계신 분들이 긴급히 어떤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드론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께 신속하게 적당한 시점에 그 의약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예, 저희 사내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전은 강의입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학 이론을 강의하는데요. 김서영 박사와 사내 교수진이 함께 진행합니다. 액화 수소에 대해서 많은 실험과 그다음에 꾸준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면 본인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료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사를 하면 무조건 6개월 동안은 매주 하루 정도를 교육에 집중을 시키고 있고 사실 그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근무도 어렵습니다. 사내대학은 김서영 박사의 철학인데요. 액화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직접 기술자를 양성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은 큰 넓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야라 가지고 제가 입사한 이유도 그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궁금했던 부분들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였나?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서영 박사. 한눈에 봐도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도 못 풀겠는데 우리 직원들은? 저희 회사 사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이요? 예. 사내에서 시험도 봐요? 예, 시험 통과 안 되면은 진급도 안 됩니다. 언제부터 시험 이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게 김서영 박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직원들이 액화수소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진 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직원 교육을 하면서 가장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국내 액화수소를 물론 2년 뒤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만드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현재 액화수소를 눈으로 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직원은 저희 회사 직원들이죠.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액화수소는 당신들이 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시작해 기술 개발의 단계를 거쳐 세계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 김서영 박사는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 인생을 바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한에너지원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제시한 공학자, 차세대 대체 연료 개발로 청정 미래를 앞당겨 주신 김서영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패가 멋집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학의 완성은 사업입니다. 공학을 논문만 쓰고 끝나면 공학이 아니죠.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까지 한 것이고요. 설계하고 고민해서 만든 제품이 팔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저는 공학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